여러분이 건강한 남자라면 대부분 항공과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항공과 출신들을 제일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 특유의 항공과 출신들의 느낌. 제가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의 키는 어림잡아도 160 후반 정도였고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색깔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레깅스 차림의 다리 라인과 그 실루엣을 보자마자 그냥 시선이 고정됐어요. 근데 그녀는 그냥 마르기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슬림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아주 건강미 있는 몸매를 소유한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성숙하고 고급진 느낌까지도 났습니다. 제가 고급진 느낌이 나는 여성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땐 한여름이라서 많이 덥고 땀도 난 상태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앞질러 가서 말을 걸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방향을 틀어서 김밥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졌다, 놓쳐버렸다. 근데 제가 진짜 아쉬웠는지 저도 모르게 망설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김밥집에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있었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쳐다봐가지고 서로 눈이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순간 뭔가 뻘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러버려서 제가 잘못 들어온 척하고 그냥 후다닥 튀어나왔습니다. 이대로 갈 순 없는데 여름이라서 날이 매우 더웠지만 근처 벤치에 앉아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자들은 밥 먹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하지만 더워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후에 일정이 없어서 다행이다. 좀만 기다려보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밥을 일찍 먹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밥집 바로 앞이 횡단보도인데 나오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봤죠. 근데 바라보면서 수줍게 터지는 미소. 저는 그녀의 호감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사실 다짜고짜 말을 건다고 해서 여자가 생전 난생 처음 본 남자를 보고 호감 신호를 표출하는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제가 뭐 개씹 존잘 기다리 훈남도 아니고요. 그녀의 미소가 터진 이유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여자를 볼 때 뭘 보시나요? 외적 요소, 내적 요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시겠죠. 저는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실 여자를 보는 기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손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손가락이 여성스럽게 가늘고 길어야 되고 그 손가락이 가늘고 길되 손에 살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살이 없어서 뼈마디가 너무 보이거나 손에 주름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은 네일 아트로 손톱을 예쁘게 관리하는 여자가 좋습니다. 미친. 말해놓고 보니까 좀 변태 같긴 하네요. 무튼 그렇게 그녀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면서 제 아이폰에 전화를 찍어주는데 손이 정말 예뻐서 더 마음에 들더군요. 제가 방금 전 설명했던 딱 그 손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대화만 하고 그녀를 바로 횡단보도 너머로 보내줬습니다. 이후에 저는 남아있던 볼일을 간단히 마치고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거는 게 오히려 상대 여성에게 부담감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과 타이밍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당시 판단했을 때는 바로 전화를 걸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전화입니다. 물론 만나서도 잘하고 카톡도 잘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성의 호감도를 기가 막히게 잘 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남자분들이라면 쉽게 캐치해낼 수 없는 것까지도 캐치해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전화를 불편해한다는 거를 몇 마디 나누자마자 바로 느꼈어요. 이게 아닌데 뭐지? 저는 그쪽 지역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크게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만나서 호감을 확 끌어올려 놓고 돌아가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이러저러 핑계를 대면서 만나는 걸 불편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산책 겸 운동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봐도 아까의 반응으로는 충분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텀을 좀 둔 거죠. 그리고 다음날에 출근을 해서 바쁜 업무들을 처리한 이후에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답장이 잘 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궁금해하고 저에 대한 질문도 먼저 하고요. 아니 이게 뭐람? 어쨌든 결국 애프터를 잡았고 그렇게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두 번의 만남 만에 공식 연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항공과 출신의 금융권 회사를 다니는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의 여친이 된 이후에 그동안의 궁금증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하나하나 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당시에 그녀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식당에 따라 들어와서 본인을 쳐다본 걸 느꼈는데 아닌 척 후다닥 나가니까 본인도 그때 크게 당황을 했고 저 남자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려고 왔다가 도망 나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운동 전에
밤에 배가 고파서 라면이 하나 땡겨서 라면을 먹으러 갔던 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일찍 먹고 나올 수 있었고 저를 만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바로 다가오자마자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귀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에게 번호를 줬고,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다른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제가 더 먼저 봤는데 방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 겁니다. 진짜 제가 먼저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번호를 주세요. 근데 그 남자의 언행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녀는 번호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 아까 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나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 어필을 과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일단 얼른 번호를 주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러 가는 중에 전화가 와서 받은 거고, 그게 제 전화였던 거죠. 그녀는 아직 그 무례했던 남자에 대한 불쾌한 잔상이 깊게 남아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그 남자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제가 전화를 걸었던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만나자는 제안도 한사코 거절했던 것이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언젠가라도 이 썰을 많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안 가면 다른 남자가 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타이밍도 실력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의 많은 부분이 운으로도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상형과 연애하게 해줄 수 있는 유혹 실력을 갖추는 것은 정말 즐겁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